안녕하세요. 립수다입니다. 제가 조금 영상이 많이 늦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일을 하면서 시험관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상까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버퍼링이 걸린 것처럼 버벅거리고 막 되게 힘들었어요. 영상 만드는 것 자체는 너무 즐겁고 빨리 이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이게 쉬는 시간도 없이 너무 달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영상이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오일 배양을 총 오일 배양 8개를 만들었고 6개가 최상급, 2개가 상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모두가 바라는 게 오일 배양이고 최상급이잖아요. 저도 제가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아무도 몰랐고 저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영상도 많이 보고 공부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좋은 거 안 좋은 거 따져보고 그러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처음에는 저는 일단은 의사 선생님을 이제 변경을 했어요. 인공수정 했었을 때 원장님은 여자 원장님이셨고 그리고 조금 더 젊으셨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관은 조금 더 경력이 많거나 조금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훨씬 높은 성공을 가져오지 않을까, 성공률을 그렇게 생각을 판단을 해서 남자 원장님한테 받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부담은 별로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남자 원장님이 경력 제일 나이 많으신 분으로 전가를 했고요.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또 찾아보니 그 분께서 제가 남자 원장님이 확실히 인기가 더 많더라고요. 시험관으로 쳤을 때는 훨씬 더 경험도 많다고 하고 뭐 후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한 거는 원장님을 시험관 인공수정할 때도 뭐 계속 마음에 든다면 이어갈 수는 있지만 바꾸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만 병원을 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뭐 멀리 다니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다녔다고 한 것도 아니지만 검사는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시험관은 2주 동안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고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또 갑자기 쉬는 날이나 연차를 갑자기 쓸 수는 없잖아요. 일을 또 특히 병행하시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데를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시라면은 병원도 옮겨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게 아니고 저처럼 이제 진짜 직장을 병행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검사 정도는 다른 병원에서도 좀 해봐라. 그리고 시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인공수정을 처음 실패해보고 또 인공수정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기도 찰나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영상에도 올렸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나는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차병원에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원래 마리아라는 곳을 다녔었고 마리아에서도 정상 뭐 원인 불명의 난임이라고 나왔죠. 근데 저는 그걸로는 그 기다린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너무 답답해서 차병원에서 검사 정도는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마리아의 검사 결과지를 들고 차병원을 찾아갑니다. 그 전에 일단 사전 서치는 했을 때 제 몸 상태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하는 게 냉동이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여자가 좀 몸이 또 망가지면은 안 좋잖아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임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제 몸을 누가 뭐라 한들 사랑하는 게 맞는 거고 여자로서 그리고 후기를 봤을 때 뭐 난소가 붓고 뭐 이런 거는 원치도 않았고 무리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뭐 시간이 하루하루 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나 엄마가
그리고 아내가 행복해야 임신도 잘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냉동으로 권유하는 교수님을 찾아갔고요. 그렇게 해서 차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검사를 할 때 너무 좀 다르다? 이런 걸 느꼈던 게, 일단은 초음파를 보죠. 초음파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초음파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입체 초음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아기 얼굴이 진짜 입체 초음파처럼 보이는 것처럼 내 자궁 안에가 입체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제 자궁을 처음 봤거든요. 그때 너무 신기했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 자궁이 있으면 뭐 쌍각 자궁이라든지 뭐 이런 자궁, 일자 자궁 뭐 이런 거를 처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그럼 임신이 안 될 수 있나요? 라고 묻혔더니, 이 모양 자체는 옛날에는 뭐 잘 안 된다는 게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뭐 쌍각 자궁도 아니고 뭐 그 사실 쌍각 자궁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우리가 논문으로 다 이렇게 해본 결과 이 모양이 뭐 임신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원인과 뭐 결과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근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마음을 가라앉고 이제 피 검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피 검사를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신기했던 게, 거기에 뭐 연구원들이 다 있으세요. 뭐 현미경 보시는 분들도 다 보여요. 그래서 신뢰가 일단 갔고, 그리고 피를 뽑는데 많이 저릴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네? 왜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좀 피를 많이 뽑을 거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마리아에서도 분명히 피를 뽑긴 뽑는데 이렇게 많이 뽑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피를 많이 뽑아서 여러 검사를 하는구나를 느꼈는데, 그 결과를 들으러 일주일 뒤에 갔었거든요. 확실히 달랐어요. 무슨 이런 것까지 알려주나 싶을 정도로 뭐 모든 거를 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그건 이따 다시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피 검사를 하고 나오면서 느꼈어요. 차병원은 다르구나. 뭐 메이저급 병원이 이제 당연히 차병원, 뭐 마리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고 또 그 위에 세 번째로 유명한 데도 있긴 하지만, 근데 마리아랑 차병원은 이렇게 다를 수 있나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게 정답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건 확실히 달랐다는 거는 확실하게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정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원장님의 기술이나 뭐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검사는 차병원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저는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 시작하기 전에 검사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이 정리하면, 원장님을 바꿔보는 거, 그리고 병원을 검사라도 다른 데 해보고 시작을 하거나 병원도 바꾸는 거를 고려해 보시는 거, 그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뭐 시험관은 단기호법이 있고 장기호법이 있고 냉동도 있고 신선도 있잖아요. 저는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거,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면은 그건 저랑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공수정 한 번 했는데 두 번 할 수 있었지만, 일단은 검사를 먼저 받아본 거고, 검사 결과에서도 원장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줬어요. 너는 그냥 자연 임신을 준비해라. 근데 시간은 오래 걸릴 건데 인공수정은 너희한테 도움이 안 돼. 차라리 할 거면 시험관을 바로 해서 냉동을 해라. 저는 그게 진짜 한 줄기의 동학줄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한 줄기의 빛이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 말을 전적으로 믿고 시험관을 돌입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시험관을 돌입합니다. 용기를 얻어서.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거는 어느 병원이든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저희처럼 간절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병행을 해야 되는 우리 직장 부모들이나 우리 아내분들, 그리고 여자로서 모든 걸 포기하고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남들이랑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건데, 뭐 애매모호한 답 얻으려고 병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어느 정도 확신이라도 주셔야 저희도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근데 다행히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저한테 60%의 확률이니까 너는 해봐라라고 막 확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 아닐지언정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얻고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지만 도전을 한 거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피검사 결과는요. 마리아에서는 뭐 AH 우리 그 갑상선 호르몬 수치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것만 전적으로 보셨던 것 같고, 그리고 항체 이런 것도 저는 당연히 그때 기억으로는 봐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항체는 뭐뭐대가 있는지 나온 게 아니었고, 그 우리 난소 나이랑 갑상선 호르몬 수치 이것만 보신 것 같고, 차병원에서는 뭐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물론 난소 나이도 물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항체 등등등 뭐 A도 있고 B도 있고 풍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것도 다 말씀을 해주셨고, 미리 준비해라, 지금 하는 김에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비타민 D 여자한테 되게 중요하죠. 임신하기 전에. 그것도 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임신을 방해하는 항체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 너무나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누가 나한테 말을 해준 적도 없었고, 뭐 당연히 이 검사를 처음부터 여기서 했다면 나는 처음부터 뭐 인공수정이나 자연 임신 시도로 초음파 보면서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결과를 누가 말해줬다면. 그러면 거의 뭐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버리지도 않았을 거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벙찐 거예요. 제가 놀랬죠.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아니 교수님께서, 괜찮다.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많고 너는 자연 임신으로 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인공수정은 어때요? 물어보니까 그거는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 비용으로 싸게 생각하면 해도 되는데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너희 부부한테. 나 같으면 시험관을 바로 시작해서 60%의 확률을 얻을 것 같고, 그거를 한다고 하면 냉동으로 추천을 나는 할 거다. 근데 그것도 싫다고 하면 자연 임신으로 몸 관리해서 뭐 술이든 흡연이든 줄이고 중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추천해줄 영양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부터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양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다 아시죠? 코엔자임 Q10 그거 추천해 주셨고, 그리고 멀티 비타민이긴 했는데 비타민 D를 꼭 먹으라고 일단은 그거 추천해 주셨고, 그리고 오메가3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코엔자임 Q10과 비타민 D였어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은 지금부터 꼭 먹어라. 그래야 그 시험관을 하든 난자질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말 듣고 바로 코엔자임 Q10 남편과 같이 동시에 먹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전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코엔자임 Q10 이노시톨이랑 같이 계속 병행하면서 먹었잖아요. 그리고 바이오지나 그거 액은 마리아에서 추천해주신 액상 액이 있어요. 그거를 같이 3개를 병행하면서 시험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영양제 3개가 합쳐지면서, 그리고 제가 뭐 노력하고 제가 뭐 난자질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영양제를 잘 챙겨 먹은 거,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은 거 노력한 거, 주사 열심히 맞은 거, 그리고 솔직히 뭐 나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30대 이제 중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병원에서 추천해준 코엔자임 Q10과 마리아에서 추천해준 바이오지니아 액인가? 그거 액상으로 된 거, 그거를 이노시텔과 3가지를 합쳐서 동시에 잘 챙겨 먹었다는 거. 정말 헷갈리시면 전 영상에서도 한번 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내가 시험관을 생각을 하고 있다. 처음 시작이시라면 당연히 차병원부터 먼저 가세요. 그리고 나 차병원 다닐 그 거리가 안 돼 라고 하시면 마리아나 뭐 근처에 있는 유명한 병원들, 메이저급 병원 가세요. 근데 검사는 차병원에서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전 드립니다. 다른 병원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아니면 문의를 했을 때 무슨 검사를 해주냐를 물어보시고 가시든, 어쨌든 차병원이랑 비교를 해보실 만한 병원이잖아요, 차병원은. 그래서 그거를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인공수정을 처음에 시작을 했든 자연으로 뭐 난임병을 다니면서 숙제를 했든
원장님이 마음에 드시면 계속 가셔도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들거나 조금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나 뭐 시험관으로 바꾸겠다라고 마음이 드시면 시험관 쪽으로 또 유명하신 원장님을 좀 찾아보세요. 뭐 교수님이 됐든. 그래서 정가를 추천을 드립니다. 원장님을 뭐 변경하시든 교수님을 변경하시든 냉동이랑 나랑 맞는 것 같으면 냉동을 적극적으로 미는 원장님, 교수님을 알아보시든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험관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시작을 하기 전부터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는 건데 병원마다 원장님들 추천하는 영양제가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두 군데 검사를 받았죠. 차병원과 마리아 둘 다 추천한 걸 둘 다 먹었어요. 뭐 안 좋다고 한들 뭐 잠깐 먹으면 되는 거고 준비하기 전에 시험관 준비하기 전에 그리고 원래 영양제도 먹고 있었고 하면서 자기 몸도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차병원으로 가서 검사만 받아봤는데 시험관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과를 받았고 아니면 자연 임신을 길게 보고 하라고 하셨지만 그거는 싫어서 그래 시험관을 할 그 마음을 가지고 차병원에서 추천해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리아를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노력도 저는 뭐 그렇게 남들보다 크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최상급 6개, 상급 2개, 오일배양 8개 나와서 저한테는 기회가 지금 8번이 주어졌지만 그 8번을 다 똑같이 전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한 3번 정도 시도를 해보고도 안 되면 또 이제 가야죠. 옮겨야죠. 다른 이제 저와 맞는 교수님과 원장님 찾아 떠나야죠.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사람이고 아무래도 이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이거를 계속 그래 내가 문제겠지 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정말 존경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다시 이제 2차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2차는 당연히 냉동이 될 거고요. 그 결과는 제가 봤을 때 다 2월 달이나 돼야 이제 시도를 할 것 같은 게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몸이 좋고 건강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하니까 2달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더 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하고 연말도 잘 보내고 연초도 가족들과 잘 보내고 나서 냉동 1차를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잘 되겠죠.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시고 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쟤는 뭐 잘 나왔으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과정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그 2군데를 병원을 다니면서 계속 알아보고 공부하고 유튜브 찾아보면서 했던 저의 노력이 바탕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 이게 당연히 뭐 임신까지 갈 거라는 보장도 저도 없어요. 아직 뭐 불투명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몸 잘 챙기면서 우리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뭐 2차, 3차, 4차, 5차, 6차, 10차까지 가시는 분도 있지만 분명히 아이를 마중 나가는 길이라고 어느 글에서 봤거든요. 다 잘 되실 거고 그렇게 믿고 싶고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같이 유모차도 끌면서 정말 유튜버 또 애기만 보면 너무 예쁘고 그 과정, 임신 과정 힘든 걸 모르니까 하는 말이겠죠, 나중에는. 근데 이 과정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막 요즘에는 그것도 했어요. 전화해서 사주 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우리 몸 챙기면서 하시고 올해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분과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안녕.